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유화를 깊게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유화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는 단순합니다. NCC 가동률을 62%에서 72%로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즉 원료인 나프타를 들여와서 에틸렌, 프로필렌, PE, PP 같은 기초합성 수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분쟁 영향으로 나프타 조달과 가격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석유화학 회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쪽으로 갑니다. 원료가 비싸지면 만들수록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유화는 오히려 가동률을 올렸습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대한유화는 4월 28일부터 NCC 가동률을 62%에서 72%로 10%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정부가 나프타 LPG 기초유분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생산 회복을 유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부 정책 수혜 가능성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 대한유화 같은 NCC 업체는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료 수입 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면 단기적으로는 손익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유화가 단순 범용 석유화학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유화는 PE, PP를 만들지만 그중에서도 배터리 분리막용 소재, 전력 인프라양 고부가 제품 쪽이 시장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대한유화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배터리용 분리막 소재 공급을 전월 대비 60% 이상 확대했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조선소에서 쓰이는 에틸렌 공급도 늘려 전방 산업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뉴스는 단순히 공장 더 돌린다가 아니라 원료 위기 속에서도 정부 지원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 제품 수요가 동시에 붙은 뉴스로 봐야 합니다. 대한유화는 어떤 회사인가? 대한유화는 국내 대표 NCC 기반 석유화학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석유화학 부문이고 온산 공장과 울산 공장을 중심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C사, BTX, PE, PP 등을 생산합니다. 2025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회사의 사업 부문은 석유화학 부문, 산업용 가스 부문, 유틸리티 부문, 소금 부문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석유화학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유화 분석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한주 연결 편입입니다. 한주는 울산 석화단지 내 전력 스팀 공급과 관련된 유틸리티 성격이 강합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한주 연결 편입이 대한유화 실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석유화학 업황 회복주이면서 고부가 PEPP 소재주이고 한주 편입으로 유틸리티 수익까지 반영되는 턴어라운드 후보. 실적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한유화의 과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석유화학 업황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2023년 영업손실 666억 원, 2024년 영업손실 651억 원, 2025년 영업손실 213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적자폭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장 데이터 기준 2025년 결산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으로 정리됩니다. 특히 2025년 3분기가 중요했습니다. 대한유화는 2025년 3분기 영업이익 428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석유화학 부문 회복과 한 주 실적 반영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4분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약 250억 원 수준으로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는 유틸리티 정기 보수와 일회성 비용, 석유화학 스프레드 축소 등을 원인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대한유화가 완전히 좋아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계속 적자만 보는 구조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즉 대한유화의 투자 포인트는 이미 실적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바닥을 지나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왔느냐입니다. 2026년 포인트 회복 기대와 변수. 2026년 대한유화의 핵심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프타 가격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중동 분쟁, 유가 상승, 물류 불안은 대한유화의 부담입니다. 3월 보도에서도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동률 조정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둘째, NCC 가동률입니다. 대한유화는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고정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62%에서 72%로 올린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이 가동률 상향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려면 제품 스프레드가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셋째, 고부가 제품 비중입니다. 대한유아는 배터리 분리막용 PPP, ESS 배터리 모듈용 난연 PP, 캐퍼시터용 PP 같은 제품이 강점으로 언급됩니다. 삼성증권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고부가 폴리머 매출 비중이 약 2030% 범위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넷째, 한 주 실적 반영입니다. 한 주가 연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대한유아는 단순 석유화학 사이클만 보는 기업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틸리티 부문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면 석유화학 업황 부진기에도 손익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봐야 합니다. 대한유아는 2026년 3월 13일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자율 공시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정책, 연결 기준 배당 성량 25% 목표가 언급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정정 요구 대상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최종 정정 공시가 나오면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단순히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주주환원, 배당 정책, 저PBR 개선 의지까지 봅니다. 대한유아가 배당 성량 목표를 언급했다는 점은 향후 밸류업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지금 대한유아의 상승 재료. 정리하면 대한유아의 상승 재료는 이렇습니다. 첫째, 정부의 나프타 지원 정책입니다. 원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 단가 차액 일부를 지원하면 단기적으로 심리와 실적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NCC 가동률 상향입니다. 62%에서 72%로 올렸다는 건 회사가 원료 확보와 생산 정상화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터리 분리막 소재 공급 확대입니다. 배터리 산업이 어렵다고 해도 분리막용 고부가 소재는 대한유아의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넷째, 한 주 연결 편입 효과입니다. 석유화학만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유틸리티 수익이 붙으면 실적 안정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석유화학 구조조정 기대감입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살아남는 기업들의 가동률과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한유아는 이 구간에서 수혜 후보로 언급됩니다. 반대로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대한유아를 볼 때 절대 장밋빛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나프타 가격 급등입니다. 원료가 비싸지면 제품 가격이 같이 올라야 하는데 제품 가격이 못 따라가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발 공급 과잉입니다. 석유화학 업황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대규모 증설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제품 가격이 눌리고 대한유아 같은 NCC 업체도 스프레드 압박을 받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가동률 상향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동률을 올려도 스프레드가 나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장 많이 돌린다가 아니라 돌려서 이익이 남느냐를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실적 기대치와 실제 실적의 차이입니다. 2025년 4분기처럼 시장 기대보다 실적이 낮게 나오면 주가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는 정책 기대감의 소멸입니다. 정부 지원 뉴스는 단기적으로 강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실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주가 관점에서 봐야 할 핵심. 대한유아는 지금 단순 테마주라기보다는 턴어라운드 검증주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2026년 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개선이 확인돼야 합니다. 둘째, NCC 가동률 상향이 실제 마진 개선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셋째, 배터리 분리막용 PEPP 같은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가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즉 지금 대한유아는 뉴스는 좋다, 방향도 좋다, 하지만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 이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나프타 지원, 가동률 상향, 배터리 소재 공급 확대 뉴스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석유화학 업황 회복과 한 주 실적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주주환원 정책이 밸류에이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대한유아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화학 불안과 적자 때문에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흑자 전환 흐름이 나타났고 2026년에는 정부 지원, NCC 가동률 회복, 고부가 제품 확대 한 주 연결 효과라는 재료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NCC 가동률 72% 상향 뉴스는 그냥 지나칠 뉴스가 아닙니다. 석유화학 기업에서 가동률은 실적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분리막 소재 공급 확대까지 붙었다는 점에서 대한유화의 체질 개선 스토리는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나프타 가격, 중국 공급가잉, 제품 스프레드, 실적 기대치 미달 가능성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는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아직 크지만 바닥 탈출 신호가 점점 뚜렷해지는 석유화학 턴어라운드 후보. 단기 급등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분기 실적, NCC 가동률 유지 여부,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나프타 가격 흐름을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의 기준과 리스크 관리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